자, 여기 지금 우리 비교가 이제 꾸미는 뜻이라고 했죠. 꾸미는 것은 곧 예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 예라는 글자는 도리를 이렇게 세우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비는 도리를 행하려면 꾸며야 되니까. 근데 이 꾸미는 것이 밖에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안과 밖을 다 꾸며야 되는 것이지. 그게 예가 갖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산화 비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여기 이중업괴가 간상년 산을 꾸미고, 산 속에 불이 있으니까. 그래서 산을 이중허 불괴가 불이 산을 꾸미기도 하고, 또 저 산이 불을 꾸민다는 그 얘기가 뭐냐면 문명함으로써, 아니 이제 문명하죠. 이중업계가 문명한 상이죠. 문명하지만 이게 간꽤 가만히 그쳐 있는 자리니까 문명함으로써 가만히 그치는 거야. 이 의미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계속 문명함에서 머무른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중업계를 또한 꾸미는 것이 이 간의 간괴의 어떤 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안을 꾸미고 또 밖을 꾸미고, 안이 밖을 꾸미고 밖이 안을 꾸미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이제 비괴인데, 아까 문질 빈미라는 말처럼 꾸미는 거예요. 근데 이 꾸미는 것은 나 혼자 꾸미는 게 아니지. 그렇잖아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꾸미는 거야.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산화 비괴에서도 결국 여기서도 응과 비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우리 응이라고 하는 것은 초효와 사효가 이렇게 음양으로 되어 있는 게 응이죠. 이효와 오효는 아니지만, 응이 안 되지만, 그래도 여기는 위, 아래, 양효가 여기에 딱 붙어서 꾸미잖아. 그러니까 이게 꾸민다는 건 상대가 있으니까 꾸미는 거예요. 상대가 있으니까. 여기도 상효와 같은 양이니까 안 되지만 위, 아래 또 이렇게 음이 있으니까 또 꾸미는 거예요. 또 꾸밀 수가 있는 거야. 사효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꾸미는 것이고, 오효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음이지만 바로 위에 양효가 있으니까 양효와 함께 하려고 또 꾸미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산화비교에서는 특히 응과 비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초구는 비기진이 있어요. 비기진이. 지자가 발꿈치 지자예요. 발꿈치. 발꿈치의 뒤쪽, 앞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뒤쪽. 그러니까 가만히 그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발꿈치 지자라고 썼는데, 자, 초구에서 발꿈치를 꾸민다. 이게 무슨 뜻일까? 발꿈치를 꾸민다. 이게 내가 이제 신을 이제 밖에 나가려면, 세상에 나가려면은, 사람들을 만나려면은 신발 신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신발 신는 걸 발꿈치 꾸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발꿈치를 꾸미니. 그런데 자, 여기 초구에서 발꿈치를 꾸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사거이도로다 했어요. 사거이도로다. 수레를 놔두고, 사자는 놓을 사자예요. 원래 우리가 놓을 사자 제방변에다가 이렇게 쓰죠. 취사 선택할 때. 근데 요걸 없애고 그냥 요걸로만 썼지만은, 우리는 흔히 요걸 집사자로 얘기를 하지만은 집사자라기보다도 놓을 사자로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수레를 놔두고, 도는 뭡니까? 도보로 간다는 얘기, 도보, 걸어서 간다는 얘기. 수레를 놔두고 걸어서 갑니다. 우리가 도수체조,
뭐 도보 뭐 이런 거 뭡니까? 도수가 뭐예요? 도수가 맨손으로 타는 체조를 도수 체조라고 하는 거예요. 맨발로 가는 걸 도보라고 하는 것이고 뭘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도자가 바로 그런 뜻이죠. 한갓도자.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이런 말을 썼느냐? 여기 초유가 이제 세상에 나가려고 꾸미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려고 꾸미는데 여기 사유가 음양으로 잘 음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바로 옆에 음효가 여기 서로 간에 유순중창한 요 음효가 위아래에 붙어가지고 잘 빛을 내고 있어요. 근데 이 초요가 양효로서 양자리 바른 자리에 있다 보니까 비록 이호가 참으로 우리 저 사람 사는 곳을 비유하자면 참으로 화려한 아름다운 참 여인네가 여기 옆에 있어. 응? 그렇지만은 초요가 이호에 의지하지 않고 이호와 함께하지 않고 내 응을 따라가는 거야. 도리를 따라가는 거야. 도리를. 네. 이것을 표현하기를 사거이도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자, 사람이 세상에 나가는데 수레를 타고 가면 얼마나 편안하고 좋겠어요. 편리한 수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초요가 그 편리한 수단을 버리고 그냥 걸어서 사유를 만나러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두 양 사이에 음효가 있어요. 비유를 하자면 여기가 수레예요. 이효를 만나는 걸 수레를 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초요가 바르게 행하는 게 아니죠. 내가 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군자가 의를 행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더라도 가는 길이 조금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정도를 지켜서 가는 것을 표현하기를 수레를 버리고 도보로 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얘기하니까 재미난 생각이 떠올랐는데 네. 갑돌이가 누구하고 갑순이하고 결혼해 을순이하고 왜 멀리 있는 이웃 동네 그렇죠. 을순이하고 결혼하는 거야 이거야. 네. 아니 갑순이하고 결혼을 했는데 네. 을순이가 사실은 을순이가 짝이라는 얘기 아니야. 노래는 잘못된 거 같아. 그래요? 그렇죠. 을은 경하고 경을 한테 시집가는 것이 갑을 거기는 남매지간이지. 네? 갑이 을을 취하는 게 아니라 갑이 을을 경한테 시집 보내는 거지. 갑이 경한테 극을 당하니까. 네? 그러니까 여동생을 시집 보내면 나 좀 봐주시오 하는 거지. 자, 하여튼간에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리하게 가는 길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도가 아니라면 그 편리함을 거부를 하고 정도로 가야 되는 것이 좀 어렵더라도 정도로 가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어느 선비가 호젓한 산길을 가는데 이 산을 갖다가 걸어 넘어가야 돼. 얼마나 무섭겠어. 응? 근데 웬 도적이 말을 타고서 가는 거야. 그러면서 말 등에 올라타라고 하는 거야. 말 등에 올라타고 가면 편리할 수 있지만은 저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저게. 그렇죠. 선비라면은 정도를 걷는 선비라면은 일시적인 그런 어려움, 탐욕 이것을 버리고 정도로 가야 되겠죠. 정도. 그것을 사거이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군자는 의를 행하는 자가 군자고 이를 탐하는 자는 소인이다 이거예요. 이게 참 어찌 보면 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쉬운 얘기지만 사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유혹의 그런 경우들이 참 많지요. 작은 거라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발꿈치를 꾸민다는 것은 내가 걸어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의 표상으로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 상활 이걸 두고 공자가 사거이도는 의 불성이야. 그 의리가 타지를 이 불자는 뭐예요? 거스릴 불자지요. 거부하는 거예요. 나 안 타봤다. 이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제 이게 참 소인한테도 소인의 폼이라는 게 있죠. 네? 소인의 폼은 뭐예요? 그게 뭔 상관이야? 이득만 취하면 되지 하는 게 소인의 폼이고, 군자의 폼은 비록 나한테 이게 손실된다 할지라도 의로서 행하는 거. 그게 군자의 폼이죠. 군자의 폼. 이번에 그 누구야 김문수가 그래서 졌잖아. 한동훈이 품으려고 그러다가 자, 여기서 정치 얘기 그만하시고. 자, 여기는 비기수로다. 상활. 비기수는 여상흥예라. 자, 6.25짜리. 이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양효는 재질이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꾸밀 수가 있어요. 스스로를. 근데 여기 음은 재질이 이게 좀 약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음은 홀로 행할 수가 없고 양을 짝으로 삼아서 양에 의해서 함께 이렇게 꾸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일반 결혼식장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혼례라는 말이 뭡니까? 혼례라는 말이 신랑이 신부집에 자 신랑집에서 이제 우리 전통 혼례식은 아니지만 주자 가래에 보면은 결혼식은 신랑집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전통 혼례는 신부집에서 하지만 그러나 주자 가래에는 신랑집에서 결혼식을 올리도록 이게 말하자면 중국풍이야. 중국의 결혼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랑이 신부집에 가요. 그것을 신부를 맞이한다라는 말을 써요. 친형이라는 말을 써요. 친형. 우리 육례 중에 친형이라는 말을 써요. 그 후양 가는 걸 네? 친형이라고 하는 거죠. 후양. 후야? 제인가 보지 그 않나? 신랑이 신부네 집 가서 네. 저기 결혼하기 전에 디릴로 가서 하룻밤 자고. 아니, 그게 아니죠. 왜 자고 가요? 그게 아니고, 자, 우리 혼례라는 말은 정을 혼자 써요. 이 후대에 개인에서 쓴 것뿐이야. 네? 근데 왜 이게 혼례냐면은 신랑이 신부를 친히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신랑 집에까지 이르다 보니까 신부집에 갔다가 신랑 집에까지 이르다 보니까 때는 저녁이에요. 네, 그래서 점을 혼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이라고 하는 글자가 어떤 의미를 가냐면 저녁이라고 하는 때는 음양이 만나는 때야. 낮과 밤이 만나는 때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양이 가고 음이 오는 때 그게 저녁이에요. 그래서 혼이라는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신랑집에서 신랑집에서 이렇게 초례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신부집에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례를 올리는 곳이 신부집이다 보니까 한낮에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한낮에 초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혼례라는 표현을 안 쓰고 대례다. 대례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신부집에서 3일을 유숙하는 거야. 신부집에서.
3일 유숙할 적에 신랑은 객이기 때문에 우리 백년지객이라 하잖아요. 사우는 백년지객. 네네. 서쪽 방에 머물기 때문에 주인은 동쪽 방에 머물고 객은 서쪽 방에 머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쪽 방에서 그 집 딸이 서쪽 방에서 신랑과 첫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방님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역서자에 집방자 써가지고 서방님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예?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 왜 뭐 시숙이나 도련님을 갖다가 네. 서방님이라고도 네. 가끔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때는 글서자, 집방자고 함부로 선역서자에 집방자로 서방님이라 하면 안 되지. 네? 뭐 다르죠. 내 남구는 서방님, 선역서자를 써가지고 서방님이라. 그건 우리나라의 전통에서 유래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전통이라서 중국의 전통이 아니고. 그래요? 서방. 자, 그래서 이게 이 친형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자는 내가 혼자 가는 법이 없어요. 여자는. 그러니까 신랑이 미시를 가는 거예요. 미시를 가가지고 신랑이 앞서고 쪼락말 타고 신부는 어때요? 가마. 그렇지, 귀한 대접 받아야지. 걸어가는 법이 아니야. 미시를 올 적에는 가마로 미시 오는 거야. 가마도 그냥인가? 꽃가마. 꽃가마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방석을 2개, 3개는 올려놓고 그래. 네? 맨 바닥에 앉게 하는 것은 천한 사람이 앉는 것이고 방석을 하나를 올려놓는 것이고 둘, 셋을 올려놓을수록 존대의 뜻이에요. 존대. 네? 그런 뜻이요. 그렇게 해서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짝해서 행하는 거야. 양은 홀로 행하는 속성이 있지만 음은 짝으로서 행하는 게 음의 속성이에요. 우리 가끔 그런 거 많이 보잖아. 가끔 가다가 보면 사극에 나와요. 예전에 사극. 집사는 왜 자꾸 여기다 끼려고 하는지 난 도대체가 팔짱 끼고 발장 끼는 거요? 농담 삼아서 그러는 거예요. 농담 삼아서. 발장 끼는 거.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6.25 역시 마찬가지예요. 6.25는 음이기 때문에 홀로 꾸밀 수가 없어. 홀로 예를 행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어때요? 아니 짝을 만나야겠는데 짝이 없네. 에? 그러니까 이 2호가 요 이괴가 속성이 뭐예요? 이는 이하라. 이게 속성이잖아요. 걸린다, 붙는다. 불이라고 하는 건 붙어야만이 살잖아. 홀로 살 수가 없어요. 불은 그렇죠. 물체에 붙어야만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불이라는 속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는 이하라 한 거예요. 이하라. 이게 붙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초요와 삼요와 이렇게 여기에 양요 사이에 두 양요 사이에서 여기 붙는 거예요. 음효가 붙는데 초요는 사요와 음양으로 장롱이 돼 있기 때문에 이효가 삼요와 더불어 꾸미는 거예요. 삼요에 의지해서 꾸미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를 뭐로 표현하냐면 여기 숫자가 이게 수염 숫자예요. 수염 숫자. 우리 본래 수염 숫자 이렇게 쓰잖아요. 철학발자에 이 숫자를 써요. 이게 수염 숫자예요. 요 글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철학발자고, 네? 머리털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여기에다가 여기 2차자 쓰면 수염자자예요. 이게 수염자. 수염자는 뭐냐면 이 입 주변에 나는 게 이게 자요. 이게 입 주변에
뺨에다가 여기 나는 거, 이게 구렛나루죠? 브랜나루. 예. 요건 구렛나루는 구렛나루 염자 이게. 요건 구렛나루 염자고, 요건 수염 자자, 입 주변에 나는 수염 자자고, 요 수염 숫자는 턱이 나는 걸 수염이라고. 그렇죠. 요건 수염이라고. 왜 근데 여기다가 하필 수염 숫자를 썼느냐? 이 수염은 자기 스스로 못 움직여요. 이 턱이 아래턱이 움직임으로 인해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 수염을 여자의 덕이라든가 신하의 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비기수로다. 아, 옛날 선비들 보면은 뭐 꾸밀 게 뭐 있어요? 자기 뭐 머리털 꾸미고 수염 꾸미고 다 그러는 것이지. 예? 그래서 여기다가 수염 숫자를 썼는데, 그러나 꾸민다는 뜻이기는 하지만 이 수염은 스스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요 위에 있는 턱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신하가 인군을 잘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기륭화복이 거기서 생겨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왜 하필 여기다가 왜 수염 숫자를 썼을까? 우리 지난 시간 때 서학교 나갔죠? 서학교는 뭐 갖고 얘기했어요? 위턱과 아래턱 이중 유물이다. 턱 갖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턱 아래에 매달려 있는 수염 갖고 얘기한 거죠.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남에 의해서, 되게 옛날에는 여자들도 그랬지. 남편을 잘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뒤바뀌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 수염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수염. 이걸 수염으로. 이걸 두고서 이게 그러니까 그 수염을 꾸미도다. 6.25를 수염으로 갖고 얘기한 것이고, 그 의미는 능동적으로 행동하지를 못하고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뜻을 여기다가 표현한 거예요. 상화, 이걸 두고 공자가 뭐라고 했어요? 비기수는 여상흥야라. 요 위와 더불어서 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 흥할 수 있는 게 아니지. 또 위에 있는 삼효에 따라서, 삼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고락이 함께하는 것이지. 구삼은 비여 유여하니 영정하이면 기일하리라. 삼화 영정지길은 종막지 능이 아니라. 구삼은 꾸미는 듯, 물에 젖을 유자예요. 삼수변에다가 숫자 썼죠. 물에 젖을 유자, 젖은 듯 하니 영정하이면, 영정은 뭡니까? 영자는 길영자죠. 변치 않고, 영은 바른 덕을 말하죠. 그러니까 변치 않고 바르게 하이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기일하리라. 자, 이 얘기가 뭐냐? 여기 구사면은 여기 본체가 이중헛교예요. 꾸민다는 뜻이야. 꾸민다. 그런데 여기에 상효와 음양으로 이렇게 잘 의대해서 이렇게 참 꾸몄으면 좋겠는데, 상효와는 같은 양끼리다 보니까 상효를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위 아래에 음효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효는 초효와 응이 되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여기는 삼효는 이효와 꾸미는 거야. 이효와 옆에 가까운 사람하고 꾸미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 이게 비어 유여라고 하는 건 뭐냐? 비어는 이중헛배이기 때문에 비라는 말 쓴 것이고 유는 감중연뼈상이 한편으로 이게 호흡배로는 감중연뼈상이기 때문에 저질유자를 쓴 거예요. 다만 뜻은 뭐냐면 비괴는 뭡니까? 아주 도를 행하는데 군자가 도를 행하는데 세상을 만나는데 아주 예를 잘 갖춘 겉으로 잘 꾸미는 것을 잘 이렇게 꾸민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자 이중업계는 밖으로 꾸미는 뜻을 담고 있지만 밖으로 밝은 것이 이중업계지만 감중연계는 안으로 밝은 거예요. 우리 물 이제 맑은 물 안으로 밝잖아요. 네네. 네? 다 볼 수가 있잖아요. 투명해서. 네. 그러니까 이중업계는 밖으로 밝은 것이고 감중연계는 안으로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사면은 지금 비어 유여는 뭐냐면 밖으로도 훌륭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안으로도 우리가 왜 그 저기 뭐야 내면에 치중하는 거막 농염하다 뭐 이런 말도 쓰잖아요. 삼수변을 써요. 아주 내면적으로도 아주 마음의 어떤 그런 정성을 잘 담고 있다 하는 뜻으로 비어 유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과 밖으로 잘 꾸민 자를 비어 유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사묘가 양요로서 양자리 바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은 화무정체예요. 불이라고 하는 체는 오래 딱 정해진 체가 없어요. 때를 잘 만나면 확 살아났다가 또 때를 못 만나면 확 꺼지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정해진 체가 없어. 오랫동안 그 신덕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구사묘가. 그래서 영정이라는 경계사를 붙인 거예요. 그러면 비라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화 영경지길은 조막지 능연이라. 여기 능자는 업신여길 능자예요. 여기는 뭐냐면 지금 아까 좋게 말하면은 이 감중연계가 안으로 환하게 밝은 그런 덕을 갖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말하면 이 양요는 속에 지금 양요가 빠져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네? 험한 곳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줄 알고 정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로서 이렇게 경계사를 붙인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음효가 양을 업신여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소인배가 분자를 업신여기지 못한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육사는 비어 파여하이며 백마 하녀 하니 비구이면 혼불이라. 상활 육사는 당의 의야니 비구 혼구는 종부예라. 자 육사에도 여기도 비어 파여라고 했어요. 비어 하는 게 뭐냐? 여기는 음이 양과 잘 음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나려고 꾸미는 겁니다. 아주 뭐 복장을 훌륭하게 이렇게 꾸며가지고 만나려고. 말하자면 대신으로서 산속에 숨어있는 저 산림 속에 숨어있는 은둔군자를 구하는 거예요. 현자를 구하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고 그냥 음양기관으로 말하면 여자가 지금 남자를 구하는 그런 뜻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때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초요가 사요와
음영으로 잘 돼 있지만 바로 옆에 음여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초요가 여기 6.25를 쉽게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인생을 편리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길을 버리고 다른 길을 택하는 게 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바른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사고이도라고 표현한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초요와 음영으로 잘 되어 있지만 막고 있네요. 초요를 만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꾸미는 듯 삼육 때문에 꾸미지 못하는 듯 여기 휠파자에 휠파자 우리가 백색 이게 휠파자는 백색 아니에요? 백색은 꾸민 게 없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하얀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릴 적에 하얀 도화지 자체는 뭔가 색을 칠하지 않은 곳 아니에요. 이게. 꾸미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그런 말 누가 했어요. 시경에 교소 천혜이며 미목 변해라. 어여쁜 아가씨가 있는데 교소 천혜 그 아가씨가 그냥 웃는 모습이 아주 그냥 교묘하게 웃는데 여기 인매 어여쁠 저기 천자예요. 보조개가 탁 피어나고 거기에 교소 천혜이며 미목 변해라. 그 아가씨의 눈동자를 보니까 흑백이 선명하다 이런 얘기예요. 아름다운 자태를 가진 그 아가씨를 두고 시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하라는 분 같은데 자하가 시경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게 바로 소위 우현예 그냥 그 자체로서 채색을 삼은 겁니까? 그 아가씨의 본 바탕으로서 이게 채색을 삼은 뜻입니까? 하니까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휘사후손이라. 그냥 그 아가씨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 웃는 모습, 눈동자가 선명한 그 모습이 그 자체가 그냥 채색입니까? 하니까 참 이건 바탕으로서 채색을 삼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회사후손이라 말씀합니다. 회자가 이게 그림 그릴 회자예요. 그림 그리는 일이 필소자 본 바탕 뒤에 있는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라고 한다면 흰색 도화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색채를 가하지 않은 여기다가 이제 색을 칠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그림 그리는 일은 이 본 바탕 여기에 바탕을 삼아서 그리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 도화지 자체가 벌써 얼룩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다가 어떤 좋은 그림을 그린다 한들 어떤 색칠을 한다 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뭘 말하냐면은 그 아가씨의 그 참 훌륭한 자태, 본바탕, 어떤 정신 이걸 소라하는 거예요. 소. 이게 소예요. 여기에다가 그림 그리는 건 뭐예요? 지금 그림 그리는 건 다 예를 행하는 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행하는 거. 그러니까 이 본 바탕이 깨끗한 여기에다가 색채를 탁 칠해야 그게 그 색채가 순수하게 그 색 그대로 칠해질 수가 있는 것이지 여기다가 이미 검은색으로 딱 돼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어떤 색을 칠한들 자기 본 그 색깔을 못 내는 겁니다. 이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탕이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 아가씨가 여기다가 예를 더한다면 얼마나 더 아름답겠냐 이런 얘기예요.
요즘 사람들 보면은 옛날에 요즘에는 뭐 안 하는 것 같아. 진선미 아. 미인 선발 대회. 근데 말은 진선미 하면서 사실 진은 뭐냐면 그 사람이 내면의 성품이거든. 그걸 봐야 되거든. 진성. 근데 보면 다 그냥 얼굴만 보고서 다 진선미 따지는 것 같아. 지금 생각나는데 예. 우리 이정 선생님이 비유하는 호를 예. 왜 이 빗자를 넣어서 비원이라고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아, 그것은 그때 당시 우리 여기서 또 얘기 그러네. 아 비요. 여기 학회를 아름답게 잘 꾸며보라고. 결국은 뭐 저기 동산을 아름답게 꾸미라 이런 얘기죠. 동산을. 이렇게 발먹고 나섰는데 건전에 좋은 것. 그러니까 이 예라고 하는 것도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면의 정신이에요. 거기에다가 이런 저런 모양 색깔을 갖다가 이렇게 꾸미는 것이 예다 이거예요. 그게 예. 또 이제 이걸 이 파자를 우리가 이 파파라는 말씀처럼 백발이 성성한 노인네를 또 이렇게 파라는 말도 써요. 그러니까 육사요가 이 초요를 구하는데 이게 삼요로 인해서 장애가 생기다 보니까 이 현사를 살림 속에 은거하고 있는 이 사람을 참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육사요가 예를 갖추고 훌륭한 참 신덕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때를 못 만나서 상대를 못 만나서 출세를 못하고 때를 기다리는 그런 선비로서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선비로서. 네, 그래서 이게 비여 파여라는 그런 뜻이 바로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게 파자가 하여튼 퀼파자, 깨끗한 백색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백마한여하니, 백마한이라고 했어요. 우리 한자가 이게 뭡니까? 이게 하늘건자에다가 하늘건자에 기름자 썼어요. 그게 뭐냐면 새가 하늘을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편지 한자도 되죠 이게. 서한, 아 서한. 네? 한림학사 이 한자가 쓰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새가 하늘을 날아가는 거예요. 아마 이제 우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편지 보낼 적에 네. 다또 우체국에서 보내주잖아요. 네. 그걸 마치 새가 하늘을 날아서 갖다 주는 것처럼 그런 뜻으로도 쓰이겠지. 이게 한자가 빨리 날 한자예요. 빨리 날 한. 그러면서 새의 깃털이 화려하니까 우리가 문장력이 있고 글솜씨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우리는 한림원이다 그런 말 쓰죠. 한림원이다. 한림학사 이런 표현도 쓰고 그렇게 하죠. 지금 백마한이라는 말이 뭐냐면 백마가 그냥 빨리 날듯이. 왜 여기다 이런 말을 썼느냐. 자, 우리가 지금 육사요가 초요를 만나려고 하는데 구사묘로 인해서 지금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육사요가 그러나 하여튼 음요로서 음자리 바른 자리에 있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내 정응을 찾아가려고 지금 마음을 그냥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음은 어때요? 나 혼자 못 가지. 가고 싶어도. 그러니까 여기는 어때요? 말의 의지에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말. 그때 말이 뭐냐? 여기 진꾀도 말이지만 여기 진꾀가 이게 지금 말 아니에요 이게? 진꾀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육사요가 진꾀 말 위에 지금 올라탄 게 여기야 지금. 여기 진꾀 구사묘가 백마야 백마. 백마예요.
백마를 타고 지금 오히려 이걸 말로 보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내가 갈 수 없는 장애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한편으로 이게 말도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을 타고 빨리 가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비구이면 혼구리라고 했잖아요. 네. 비구 도적구자. 이 구사묘가 여기 육사묘가 처음 볼 적에는 이 구사묘가 어때요? 자 구사묘가 감중년괴상이에요. 도적구자 쓰는 거 다 감중년괴상에서 나와요. 그래서 육사묘가 구사묘를 볼 적에 저거 혹시 나를 해치는 도적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구사묘가 나를 해치는 도적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태워서 초유에게 데려다 줄 백마더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남자 여자 서로 이렇게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저 도적인지 나를 구제해 줄 사람이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렇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비구라, 혼구 하자는 뜻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구사묘가 오히려 육사요가 초구유에게 갈 수 있도록 태워다 줄 수 있는. 혼자는 못 가니까, 걸어서는 못 가니까. 초유는 걸어서 갈 수 있지만 양이니까 혼자 걸어서 갈 수 있지만은 음효는 가마 타고 가든지 말 타고 가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네? 상활 육사는 당위 의야니 당한 자리가 그 잃은 자리가 의심이 된다. 저 도적인지 나를 태워다 줄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당위 의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 의심을 지었을까? 이게 감중년괴상이니까 의심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 여기서 변하면은 또한 손괴가 돼요. 손은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저 주역 속에서 혹혹자 쓴 것은 다 손괴에서 나와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정처고 동쪽으로 불다가 갑자기 확 서쪽으로 불기도 하고 알 수가 없는 게 바람 방향이지. 그래서 그 의심문자가 바로 이런 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니 비구 혼구는 처음에는 의심했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래요. 종부예라. 마침내 허물이 없어지라. 유고는 비구 구원이 속백이 잔잔이며 인하나 종류이나 상화 유고지길은 유의해라. 자, 유고는 비유 구원이니 언덕과 동산에 서 꾸미니 속백 묶을 속자에다가 비단백자죠. 묶은 비단이 잔잔이면 자잘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잘하다. 풍성하지가 않고. 그러면 인하나라는 얘기는 인색하다, 부끄럽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인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붙이면 부끄러울 인자가 됩니다. 그러나 마침내 길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 자, 유고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유교와 음양으로 응이 돼야 되는데 같은 음이요. 그러다 보니까 유고유가 정음간으로 꾸밀 수가 없어요. 다만 옆에 바로 상효가 이렇게 이웃에 비로 돼 있는 요걸 비라 하죠. 그죠? 비할 적에 유고유가 상구요와 꾸밀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말하자면 이건 뭐냐면 천자가 여기는 뭐예요? 간상령 산이죠. 산림 속에 은둔한 은둔군자예요. 은둔군자. 그러니까 천자가 은둔군자를 찾아가는, 현자를 찾아가는 거야. 이걸 비유 구원이라고 했어요. 이걸 왜 구원이냐? 아, 이게 산이니까. 여기 산 주요잖아요. 여기 구원은 상구효를 뜻해요. 상구효.
그러니까 유고요가 상고요에게 패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답을 구하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가 제자가 스승을 찾아뵐 적에 옛날에도 패백을 예를 행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패백 속에는 옛날에는 아까 편지 한자에도 기술자 썼듯이 화려한 색채를 갖고 있는 색깔을 갖고 있는 게 꽁이에요. 꽁. 옛날 제자가 스승을 찾을 때는 꽁고기를 바쳤어. 밝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를 밝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부가 시부모를 뵐 적에도 패백예를 행했어요. 저의 부덕함을 일깨워 주시고 밝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신부가 시부모에게. 이게 패백은 천자가 이렇게 어떤 현자를 찾아갈 적에도 이게 늘 패백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선비들은 늘 수레에다가 패백 몇 가지를 딱 준비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준비해가지고 여기를 갈 때는 여기도 하나씩 들여가면서 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패백이? 돈이에요. 돈, 패물. 폐물. 그런데 이 예물은 후하게 하는 것은 상대를 없인 여긴다는 뜻이에요. 예물을 후하게 하는 것은. 예물을 박하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예물은 박하지만 그 속에 정신은 상대를 나의 정성이 상대적으로 담겨 있다는 뜻을 표현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아니 상대를 만나는데 막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높은 그 폐물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 그건 뇌물이지. 그건 폐물, 예물이 아니에요. 그건 뇌물이지. 그래서 여기 속배기 잔잔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작은 정성을 말하는 거예요. 작은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폐물, 예물. 그것은 상대적으로 지극정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이 작아서 부끄럽기는 하지만 이게 오히려 현자를 우대하는 예법이니까. 그래서 마침내 기라리라 뭐 이렇게 한 겁니다. 기라리라. 상활 유고지길은 유의해라. 내면에 기쁨을 얻는, 답을 얻어서 내면에 기쁨을 얻는 뜻으로 기쁠 의자를 쓴 겁니다. 여기 기쁠 의자도 보면은 악기 이름 주자에다가 이 구자 쓴 것이죠. 이게 기쁠 의자예요. 우리가 예와 함께 짝할 수 있는 게 악이죠. 예와 악이 함께 함으로써 마음의 즐거움의 극치를 드러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쁠 의자를 그런 뜻에 쓴 거예요. 상구는 백비면 무구리라. 상활 백비무구는 상득지라. 상구는 백비다 이거예요. 자, 여기도 꾸밀 비자를 썼지만 그 앞에 휜백자를 쓴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꾸미는 것보다도 그 근본 정신을 중시하는 뜻이에요. 이것도 문식은 문식이지만 어떤 소박함을 더 중시하는 거예요. 화려함보다도. 이게 백비의 뜻이에요. 말하자면 어떻게 저기 뭡니까? 제갈량이 낮잠을 자다가 위헌덕에 초빙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이제 산림속에 은거하는 은문군자지만 오효의 패백을 받는 자리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강태국이나 문왕의 초빙에 응했다든가 하는 것이 다 그게 백비의 뜻이에요.
그러면 묵으리라. 그러니까 마치 살림속에서 처해서 더 이상 뭐 세상에 나갈 뜻이 없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 자리에서도 어쨌거나 이게 빅배니까 이 자리에서도 꾸미는 거야. 근데 꾸미는 것이 참으로 소박함을, 네? 겉의 치장보다도 내면의 어떤 정성을 더 치중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활 백비무구는 상득지여라. 위에서 이 상요자리, 이게 상이 여기 상요자리. 이 뜻을 얻은 거야. 만났다 이 얘기, 만난다는 얘기. 그래서 세상에다가 출사하는 그런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 지금 아까 서학교에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서학교에서는 결국 음식물 갖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음식물 먹는 거 갖고서 설명을 했듯이 여기는 어떠냐? 여기는 이제 눈에 보이는 색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색. 이 색의 가장 바탕이 되는 색이 뭡니까? 백색이에요. 하얀. 백색. 그래서 아까 뭐 휠파자, 뭐 휠소자, 또 여기도 흰백자 다 있었잖아요. 자, 우리가 이 흰색자라고 하는 게 뭔 뜻일까? 우리 서양에서는 태양 빛이 있잖아요. 태양에서 빛이 있잖아요. 근데 빛이 몇 가지인지는 모르지만 대개 우리는 태양이 빛이 이게 물을 담았을 적에 그때 드러나는 색깔이 대개 우리는 7가지로 구분하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9가지 색을 얘기해요. 9가지 색.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자백결을 말하는 거야. 일백, 이흑, 삼벽, 사록, 오황, 육백, 칠적, 팔백, 구자. 물론 그 중에서도 보면은 흰백자가 3이나 있어요. 흰백자. 그래서 물론 7가지 색깔이긴 합니다만 결국 그게 뭐냐면 7가지 색깔이 뭐예요? 이 푸드성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푸드성 전기를 받고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이 기가 이 천지간에 흩어진 이 무형의 기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만들어지잖아. 이것에 의해 가지고 땅도 만들어지고 사람도 만들고 만물 모두가 다 만들어지잖아. 생명체만 만들어집니까? 이것도 다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결국 모든 걸 다 만드는 거야. 근데 이걸 불시성 전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도 그래서 7가지 색깔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요 기로 충만되어 있지만 이 기를 7가지로 지금 이 속에는 7가지 요소가 지금 담겨 있다 이거예요. 물론 세분하면 한량도 없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대개 삼는 걸 7가지로 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더 줄이면 청황적색이 돼. 우리가 삼태극 얘기했잖아. 삼태극. 삼태극. 청황적색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 청황적색을 더 줄이면 이 투명한 색. 하얀색. 이 투명한 색이 백색이에요. 그렇죠. 투명한 색이 이게 백색이에요. 이걸 늘리면은 삼태극이 되는 것이 이걸 더 늘리면은 빨주노초 파남보가 되는 것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그 색의 원천으로서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삼원색 얘기하시죠. 그렇죠. 빛이 삼원색. 우리 삼요소 빛의 삼연색은 뭡니까? 백색이죠. 색의 삼요소는 흑색이에요. 빛이 삼원색이 예. 다 합쳐졌을 때 흰색이 돼요. 그 흰색이에요. 네.
흰색인데 색의 3요소는 흑색이에요. 세계 3요소.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태극에서는 사실 양태극에서는 흑백으로 사실 원색은 흑백으로 써야 돼요. 삼태극에는 청황적이지만 네? 이 양태극에서는 흑백으로 써야 돼요. 이 흑백에 의해서 그래서 땅을 흑이라 하는 거예요. 땅을. 이 기가 하늘의 기가 무행기가 땅과 사귀어서 온갖 것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온갖 것들. 태극의 이치가 그거예요. 아, 네. 자, 오늘은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